명실상부 전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인 NBA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재작년엔 플레이-인 토너먼트라는 걸 만들어 시즌 막바지까지 긴장감을 유지시키더니 작년엔 잡빙 금지 관련 규정을 다듬어 불필요한 파울 장면을 상당히 감소시켰고, 이번 시즌부터는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테이크 파울이라는 룰도 추가하는 등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NBA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라이벌 위크와 단판 토너먼트라는 것도 만들어 또 한번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일단 라이벌 위크는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전통 혹은 신흥 라이벌들의 매치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주간으로서 안 보고는 못 빼길 흥미로운 11경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경기는 지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나 치열하게 싸웠던 보스턴과 마이애미 전인데요. 7차전 마지막에 던진 버틀러의 3점 미스가 양팀의 운명을 갈랐을 정도로 굉장히 박빙이었던 시리즈였죠. 마침 보스턴과 마이애미 모두 주요 선수들의 큰 변화가 없는 만큼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24일 두 번째 경기는 같은 LA에 연고지를 둔 두 팀,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LA 더비입니다. 이 경기는 이번 시즌 클리퍼스에 합류한 루팡 조널과 거품 버럭신의 가드 연봉 대결에 어딘가 비슷해 보이는 백코트들인 슈레더와 레지 잭슨, 거기에 공수겸장, 폴조지, 카와이 듀오에 맞서는 릅갈 듀오까지 포지션별 매치업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역대 상대 전적은 레이커스의 우세지만 최근 전적만 보면 오히려 클리퍼스가 압도하고 있기에 재미있는 경기를 기대해봅니다. 25일에는 얽히고 설킨 게 많은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팀은 작년 하든 시몬스 트레이드 때문에 라이벌로 선정된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 트레이드 직후에 치러진 맞대결에선 필라델피아에서 넘어온 세스 커리는 날아다닌 반면 하든은 극도로 부진하며 네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때는 시몬스가 뛰지 않았기에 이번 라이벌 매치에서의 신경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흥 라이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팀, 멤피스와 골스를 빼놓으면 섭하죠. 2년 전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선 멤피스가, 작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선 골스가 승리를 거두며 서로가 한 번씩 상대의 발목을 잡은 두 팀은 느바의 현재와 미래로 요약 가능한 커리와 모란트의 매치업은 물론 코트 밖에서조차 설전이 끊이지 않았기에 라이벌 위크의 찰떡인 경기인 것 같습니다. 26일엔 지금까지와의 매치와는 약간 무게감이 떨어지는 시카고와 샬럿의 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와 샬럿전은 팀보다는 론조 볼, 라멜로 볼의 형제 대결에 초점을 맞춘 듯한 대결인데요. 사실 커리 형제 매치가 흥행에는 더 좋을 것 같으나 골스와 브루클린 경기는 이미 충분히 잡혀있기에 겸사겸사 유망한 볼 형제를 띄워주기 위해 선정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시카고는 현 샬럿의 구단주 마사장의 현역 팀이기도 했기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은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두 팀, 피닉스 대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모두가 서부 1위 피닉스의 승리를 예상했으나 집요한 크리스 폴 쪽 매치업 헌팅을 통해 피닉스를 압도해버린 댈러스의 작전이 돋보였던 시리즈였는데요. 피닉스는 이 경기에서 명예회복을 노리겠지만 물 오른 돈치치에 크리스찬 우드까지 영입한 댈러스의 전력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도 작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혈전을 벌였던 멤피스와 미네소타의 대결입니다. 최종 승자는 멤피스였지만 앤트맨의 극적인 3점, 모란티의 위닝 레이업 등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시리즈였는데요.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두 라이징 스타, 모란트와 에드워즈의 깡따구 대결은 물론 타운스와 고베어라는 새로운 트윈타워에 맞설 아담스와 자렌 잭슨 주니어의 빅맨 대결 또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솔직히 이걸 라이벌이라 하기엔 좀 싶은 토론토와 골스의 경기입니다. 아마 이건 3년 전 카와이 레너드가 있을 당시 토론토가 골스의 3핏을 저지했기 때문에 껴놓은 것 같은데 3년간 무엇보다 토론토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에 라이벌이란 단어엔 그닥 부합하지 않는 매치인 것 같네요. 그래도 리그를 대표하는 우리는 커리만 막으면 돼 수비를 시전하는 팀이기에 이번엔 커리가 어떻게 토론토의 수비를 극복할지에 초점을 맞추면 더 재미있는 경기 관람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28일에는 리그를 대표하는 다재다능한 빅맨들인 니콜라 요키치와 조엘 엠비드의 천상계의 빅맨 매치업. 실력과는 별개로 빅마켓인 덕분에 이런 잔치에 빠지지 않고 강제 출석당하는 닉스 대 네츠의 뉴욕 더비. 마지막으로 느바를 대표하는 전통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LA 레이커스, 보스턴 셀틱스전이 라이벌 위크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라이벌 위크라는 거창한 표현을 썼으니 하루에 이렇게 언급한 2-3경기씩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한 시즌에 82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빡빡한 느바 일정상 언급되지 않은 다른 팀들의 경기도 똑같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NBA는 이 라이벌 위크를 징검다리 이벤트로 사용하려는 모양새인데요. 10월 11월 개막 버프가 빠질 때쯤 연말 크리스마스 매치로 꿀을 한번 쫙 빨아주고 1월 말엔 이번 라이벌 위크 이벤트를 배치함으로써 2월에 있을 올스타 위크 전까지 꾸준한 이슈몰이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자리잡은 플레이인 토너먼트 순위 경쟁도 기다리고 있으니 플레이오프가 끝나는 6월까지 계속적인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무국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무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차기 시즌인 23-24 시즌엔 일명 미드 시즌 토너먼트라는 정규 시즌에 치러지는 단판 토너먼트 제도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드 시즌 토너먼트라 이름만 들으면 이 뭔 개소리야! 이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다행히 정규 시즌과 별개의 대회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상위 8개의 팀끼리 8강 단판 토너먼트를 치르는데 이 토너먼트 경기들이 정규 시즌에 포함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단 결승전만큼은 추가 경기로 편성, 즉 이 토너먼트가 도입되어도 결승에 진출한 딱 2개 팀만 총 83경기를 뛸 뿐 나머지 28개 팀들은 정상적으로 82경기를 소화하면 되기에 큰 리스크는 없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토너먼트가 도입된다면 아무래도 후반기 스케줄 변동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일정 변경에서 오는 혼란만 수습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평범할 수도 있는 정규 시즌 2경기가 갑자기 토너먼트로 돌변한다면 팬들의 관심도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단판 토너먼트의 묘미인 이변이 발생해 만약 뉴욕이나 세크라멘토 같은 약팀들이 우승이라도 해버리면 이걸로 또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으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개인당 $1밀리언을 보너스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현재 사무국과 선수 노조가 상의 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차기 시즌에 시작되는 라이벌 위크와 차차기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미드 시즌 토너먼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라이벌 위크는 그냥 말장난 같아서 별로 와닿지 않았고 오히려 정규 시즌 경기를 이용한 토너먼트 기획이 꽤나 참신하게 다가왔는데요. 몇 년 전 시도한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예상보다 더 잘 리그에 녹아들었기에 미드 시즌 토너먼트 역시 의외로 대박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아무튼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발전을 위해서라면 변화를 마다하지 않는 느바 사무국의 실험 정신만큼은 정말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은 이번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